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9월 7일 오늘 증시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3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하였고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다 양대 시장 매도세를 펼치면서 마감이 된 하루입니다. 참 증시가 연일 계속 꺾이기만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주식 할 맛 안 난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물론 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에서 하방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슈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이슈들이 지금 점차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이나 악재성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 이게 완전 100%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시에서 호재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아니고 오히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락의 폭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보시면은 다들 알고는 계세요. 하락장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왜 빠지고 있고, 빠지는 가운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오르고, 이 흐름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한번 돈이 들어오고, 지금 최근에 돈이 들어오고 부각을 받았던 테마들끼리만 순환이 돌고 연일 이것들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수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는 증시에 뭐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100개, 200개 종목이 상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계좌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인 거죠. 그죠? 이제 오늘 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몇 개 나왔죠. 8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부릅니다. PMI와 컨퍼런스 보드 이제 고용 동향 지수 ETI라고 하는 경제 지표 두 개가 발표됐는데 둘 다 좀 호조롭게 발표가 됐어요. 둘 다 호조롭게, 그러니까 잘 발표가 됐어요. 경기가 둔화가 되지 않다, 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럼 이게 호재잖아요. 경기 둔화가 안 되고 있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하면 호재잖아요. 근데 증시에선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국 지표지만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보다 더 강하고 빠른 긴축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죠? 패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고용 지표도 견조하고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네. 그러면 좀 더 빨리 올려도 되겠는데, 더 많이 올려도 되겠는데, 빠르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이거를 악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서도 당연시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악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불확실성을 갖고 떨고 있는 금리 인상, 매파적인 금리 인상, 물가를 잡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그럼 좋아지고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유럽 죽어나요. 중국 죽어나죠. 한국 죽어나요. 주요 국가들 살펴보면 이래요. 유럽은 이제 기본적으로도 영국도 그렇고 뭐 유로존 국가들도 그렇고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갔어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엊그젠가 이제 러시아에서 정비 중인 노르트 스트림을 이제 일단 완전 중단,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죠. 재개를 7시간 정도 앞두고 갑작스레.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금 또 급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거겠죠. 죽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저녁에 9시 반인가? 내일 밤에 이제 ECB에서는 유로존의 금리 인상의 폭을 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과연 좀 달러의 강세가 멈출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 거고, 중국도 뭐 아시다시피 봉쇄 정책을 좀 꾸준히 펼치고 있잖아요. 봉쇄 정책 펼쳐요. 민간 소비 당연히 떨어지죠. 민간 소비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에 대해서도, 글씨가 좀 개판인데, 공장 가동률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계속 커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컸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국은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25%예요. 엄청 커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코로나 봉쇄 정책까지 같이 펼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국에선 지금 부양책을 펼치고 있긴 한데 위안화가 살짝 강세를 보이고 반등이 나오는 현상은 지금 드러나요. 하지만 달러의 강세를 완전히 꺾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도 환율 미쳐 날뛰고 있고 이제 무역수지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진 1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은에서 밝히는 게 경상수지는 흑자다. 괜찮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었는데 오늘 발표된 입장을 봐서는 경상수지도 좀 일단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생산이든 뭐 환율이든 뭐든 다 뭐 대내외적인 리스크든 에너지든 에너지 공급이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내용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악화시키는 내용만.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계속 빠졌죠. 이때부터 계속 빠졌지만서도 왜 이래? 이때부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영을 하면서 또 하면서도 계속 우려감을 갖는 거예요.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도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긴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 테마가 도는 게 중소형 은행주들,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계속 각광을 받아요. 이 테마성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꼽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루온, 한국정보통신 이거는 상한가가 아까 잠깐 풀렸던 것 같던데 맞아 잠깐 풀렸었는데 다시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이제 애플페이가 12월 달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부각을 받고 있고요. 뭐 차트만 보셔도 알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폐배터리도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어제도 15%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고가 기준 13.68% 올랐어요. 5.26% 상승 마감했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뭐 세비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4.5% 가량 상승이 나오긴 했네요. 좀 보합세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외의 테마군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증시는 이렇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